지금부터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전자소송 10년 회고와 전망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동학술대의 전체 사회를 맡은 사법정책연구원 이재찬 연구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심포지엄에 직접 참석하여 축하해 주시는 내외 기빈 여러분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등을 통해 공동학술대회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먼저 오늘 심포지엄의 주최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홍기태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포지엄을 위하여 축사를 해주시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해 주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노태학 대법관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홍성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과 참여를 해주시는 각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11년 5월 2일부터 민사 전자소송이 시행되었고, 현재 형사소송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재판 절차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도입 초기에는 법원 내외부에 일부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이제 전자소송이 우리 법원의 새로운 소송의 틀로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재판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 제고, 국민 중심의 사법 서비스 제공에 혁혁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발간하는 기업 환경 평가 보고서의 계약 분쟁 해결 분야에서 최근 우리나라가 수익권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지난 10년간의 전자소송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기반인 정보통신 기술은 그 발전 및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에 지금까지 전자소송 시스템이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법원은 현재의 전자소송 시스템에 안주하지 않고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형 재판 지원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체계 및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여 스마트 법원이라는 혁신적인 전자소송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므로 또다시 우리 법원의 소송의 틀이 격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발맞춰 현재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고 변화와 개선을 꾀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전자소송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분야인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도 전자소송 도입에 관한 입법적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민사전자소송 도입 10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오늘 심포지엄은 전자소송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미래의 전자소송 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소중한 의견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오전에는 에딧 압둘라 싱가포르 대법관의 발표를 중심으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최신 법정 기술에 관한 실무가들의 비교법적 논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우리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의 발전 및 개선에 관한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사법 인프라를 구축할 전자소송 제도에 관하여 법원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의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법정책연구원도 앞으로 새로운 전자소송 체계에 대비한 다양한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흔쾌히 사회화 발표를 맡아주신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이번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께서는 오늘 직접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하여 주실 예정이었으나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영상으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입니다. 전자소송 도입 1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중유의 감염병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사법정책연구원 홍기태 원장님, 한국민사소송법 학회장 노태학 대법관님, 한국형사소송법 학회장 정웅석 교수님 및 국내외에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심포지엄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10년 전 대법원이 전격적으로 전자소송을 도입한 것은 미래를 내다본 결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전자소송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도입 당시에는 전자소송의 필요성을 의심하거나 전자소송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익히는데 부담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기록을 종이가 아니라 모니터로 검토해야 하는 걱정도 컸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도입 후 전자소송 비율은 매년 급격하게 상승하여 이제는 종이소송 사건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전자소송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전자소송 시스템과 실무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 법원을 방문하고 있어 자부심도 느낍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의 속도, 안정성을 더 높임과 아울러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전자소송에 접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 절차의 전자화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재판을 지원하는 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9년 10월 법원행정처에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을 설치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에 해당하는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도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자소송이 10년 동안 재판 절차 및 업무 방식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전자소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하여 의논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전자소송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과감히 도입하는 등 미래의 사법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사법정책연구원, 한국민사소송법 학회, 한국형사소송법 학회 관계자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지혜를 모아주신 발표자, 토론자 및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심포지엄의 공동 주최 기관인 한국민사소송법 학회 노태학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또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님, 정웅석 한국형사소송회 학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민사소송법 학회가 사법정책연구원 및 한국형사소송법 학회와 공동으로 전자소송 10년 회고와 전망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개원한 이래 사법 및 재판 제도에 관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왔고, 또 우리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는 같은 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학술적 교류를 해왔습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형사소송 분야에서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뛰어난 학술적 권위를 자랑하는 학회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동학술대회는 세 기관이 함께 마련한 자리인 만큼 전자소송에 관하여 유익하면서도 학술적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자소송은 재판제도에 전자적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재판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법 비용을 절감하여 사법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이라고 하여 대립되는 당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소송의 본질이나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리의 적용 방법에서 종이소송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의 주요 구성 요소인 전자서명, 전자문서, 전자송달, 그리고 전자기록 등은 즉각적인 보관, 복제, 전송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토대로 소송 절차, 또 구체적으로는 소송 자료와 증거 자료의 제출과 보관 및 그에 따른 심리의 방법 등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종이 문서를 전자 파일로 바꾸는 수준을 넘어 서면도 구술에 준하는 수준의 실시간 쌍방향 의사소통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등 민사소송의 전통적인 심리 방식에 관한 관념에도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지 10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법원의 전자소송 제도 도입 경과 및 운영 현황을 돌아보고 그로부터 얻은 경험과 교훈을 통해 민사 전자소송 또 형사 전자소송, 나아가 소송 절차 그 자체가 나아갈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체적으로도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평소부터 학계와 법조 실무계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강조하여 왔습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만들고 축적되어 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의 고민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공동학술대회를 적극적으로 준비 추진하고 계시는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전자소송 시행 10주년의 의미를 다양한 시각에서 되새겨 전자소송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한국민사소송법학회는 앞으로도 참신하고도 깊이 있는 연구 성과들을 발표함과 아울러 학계와 실무계 사이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그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민사소송의 궁극적 이상이자 지향점인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소송 절차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흔쾌히 강연 및 사회,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심포지엄의 또 다른 공동 주최 기관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형사소송학회가 한국민사소송학회 및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전자소송 10년 해과 전망 심포지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축사를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귀중한 시간을 내어
축사를 해주신 김상한 법원행정처장님,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도 한국 형사소송학회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50년대에 외국의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는 세계가 접목하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고, 현재는 세계 최첨단의 IT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및 법무부 역시 지난 2005년도부터 우리의 최첨단 IT 기술을 사법 업무에 접목시켜 보다 질 높은 국민 중심의 사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가 전자화될수록 대국민 사법 포털을 통한 사법 정보의 24시간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고, 종이 없는 전자소송 시대가 개막되어 사법 업무의 경제적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8일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되는 민사, 행정, 선거 판결은 미확정 판결도 공개하게 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은 여전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일부에서는 전자소송이 개인정보 등에 관한 유출 및 악용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명이나 익명 처리 등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과학기술을 통해 사법 절차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진실 발견 및 효용성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법적인 관점에서 보다 정확하게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IT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면모 또한 사법 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국내에 더욱 부각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발표자 및 토론자들께서 심포지엄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심포지엄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사법질서 전자화의 합력인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님, 공동 주최자인 한국민사소송학회 회장이신 노태학 대법관님,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 그리고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형사소송학회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싱가포르와 우리 법원 실무가들의 특별 세미나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동안 장례 정리 등을 위해서 잠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잠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싱가포르와 한국 법원의 실무가들이 최신 법정 기술에 관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발표와 토론은 영어로 진행되고 통역이 제공됩니다. 오늘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앞에 놓여진 통역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채널은 한국어 통역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조작 없이 귀에 착용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세미나 발표 및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신 권순영 대법원 사법정보화 연구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영 회장님께서는 사법연수원을 제22기로 수료하시고 1996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법원 행정처 법정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 등 사법부 요직을 두루 거쳐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상사기업법 전담부 재판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특별 세미나의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은 권순영 회장님께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권순영 회장님께서 특별 세미나 발표 및 토론의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Judge Lee, thank you very much for the kind introduction. 네, 이 판사님 친절한 소개 Good 말씀 morning to 감사합니다. all our 여러분 distinguished 안녕하십니까? guests. 이 자리에 Thank 함께해 you so 주신 much for 기민 attending 여러분들께 in 모두 감사 person or 말씀드립니다. watching online. 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Due to the 참석해 주신 분들께 coronavirus 모두 감사 pandemic, 말씀드립니다. This morning session 코로나19로 will be 인해서 오늘 held 오전 as a 세션은 video conference 저희가 between 화상으로 Seoul and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ingapore. 서울과 싱가포르를 연계해서 Fortunately, 진행합니다. the time difference is only 1 hour. 다행스럽게도 시차가 We 1시간밖에 되지 appreciate your 않습니다. understanding. 따라서 여러분들께 Before we 깊은 이해 begin, 또 양해 I 부탁드립니다.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시작하기 to 전에 the 먼저 Judicial 심심한 감사 Policy 말씀 Research 드립니다. Institute, the 사법정책연구원 Korean 측에 감사 Association of 말씀 the Law of 드리고 Civil 또 Procedure, 한국 민사소송법 and the Korean 학회, Association of Criminal 한국 Procedure Law 형사소송법 for 학회 측에 co-hosting 감사 this international 말씀드립니다. symposium. 오늘 이 국제 And I 심포지엄을 truly 공부 주시를 appreciate the 해주셨습니다. opportunity to act as the moderator 그리고 of 이번 this 첫 meaningful 세션의 symposium. 좌장으로 또 The 사회자로서 theme of this 역할을 morning 주신 데 session 대해서 감사 is 말씀드립니다. Court 오늘 오전 technology and the 세션의 latest 주제는 developments. 법원 기술 This is 그리고 a 최신 highly 사례가 pertinent 되겠습니다. topic at this 해당 time. 주제는 이 시점에 있어서 상당히 It's been about 유의미한 10 years 주제입니다. since electronic litigation was first introduced 전자소송이라는 것이 in our court, 한국에 which 또 has 도입이 led 된 to 게 한 10년 정도 substantial 되었습니다. changes 그로 in 인해서 the 상당히 judicial 많은 process. 법원 절차에 In 변화가 addition, 발생을 the use 했었습니다. of video conference 또한 hearings 비디오 based on new litigation 컨퍼런싱으로 has 심리를 been activated in 진행을 하는 2020 방식이 due 이제 to the 2020년도에 coronavirus 코로나19로 인해서 본격 도입이 되었습니다. These changes are driving us to 이러한 make use 변화로 of the 인해서 latest IT 이제는 최신 technologies IT 기술을 우리가 and 10분 digital 활용해야 platform 하는 in 그런 trial 계기가 열지 않나 proceeding. 생각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It 이제 will also be very 심리를 진행을 해야 되지 useful 않을까 for us to 생각을 refer 합니다. to the Singapore 그렇기 court, 때문에 이러한 which has 시점에서 an 싱가포르 excellent 법원의 사례를 e-litigation 배워보는 것이 매우 system 유익하리라 생각을 and 합니다. actively utilize 여러 current 가지 IT 시스템을 계획을 하고 technologies. 있고요. 현재의 그런 In this 최신 IT respect, 기술을 도입하고 our 있습니다. symposium 그런 should prove 맥락에서 to be 오늘 이 both 심포지엄을 timely and 통해서 informative. 저희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The morning 유익한 session will 주제를 have two 다뤄보리라 생각을 speakers 합니다. and two 오전 panelists. 세션에는 두 분의 It is 발표자와 두 truly a 분의 great 패널 honor 분들을 to have such 모셨습니다. prominent guests. 상당히 Let me 훌륭하신 introduce the 그런 first 발표자 speaker. 또 토론자분들을 Justice 모시게 되어서 Aidid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Abdullah. 첫 발표를 해주실 분은 에이딧 Justice Abdullah 압둘라 was appointed Judicial 대법관님이십니다. Commissioner in 2014 and High Court Judge in 2017. 이제 판사로 임명이 되셨고요. 또 He 고법 obtained 판사로 He obtained a 2017년도에 Bachelor of 지명이 Law 되셨습니다. from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in 그리고 1994, 싱가포르 as well as a 국립대학교를 Bachelor of Civil Law 94년도에 from the 졸업을 하셨고요. University of Oxford in 옥스퍼드 1998. 대학에서 또 and the Master of 98년도에 Public 수학을 Management 하셨습니다. from 또 the National 공공 University of 정책 Singapore in 관리를 2007. He joined the 2017년도에 Singapore 또 Legal 수학을 Service 하셨습니다. in 1995 싱가포르 이제 법률 서비스에 and 합류를 was 하시게 된 것은 appointed Chief 99년도이십니다. Prosecutor at 그리고 the 이제 Attorney General's Chambers in 검찰로서 2011. In a recent 2011년도에 interview, he 지명이 emphasized 되셨습니다. the importance of right mindset and preparation in 대법관님께서는 virtual 이제 hearings as the chairman of the Singapore 화상으로 Academy 심리를 of 진행을 Law 하는 데 있어서 Legal Education Cluster. The 싱가포르의 topic of his 법률 presentation today is 아카데미에서도 강조를 하고 the 계십니다. development of court technology 오늘은 system 법원의 in 기술 Singapore. 시스템이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발전을 Now let 해왔는지에 me 대해서 bring 말씀을 해주실 Justice Abdullah 예정이십니다. into the 자, 그러면 conference. 바로 압둘라 대법관님을 Are you 모시도록 connected? 하겠습니다. 대법관님 들리십니까? Can you hear me well?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Everyone, 네, 안녕하십니까? please welcome 네, Justice 그러면 Abdullah. 압둘라 Big round of 대법관님을 applause.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Justice Abdullah, please take the 압둘라 floor. 대법관님 Thank you. 발표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대단히 Good morning, 감사합니다. everyone. 안녕하십니까? I'd like to thank Judge 오늘 Kwon 이 Sun-hyung, 기회를 the 빌어서 moderator and president of 권순영 the Association of 회장님께 Judges for 감사의 말씀을 Judicial 드립니다. Informatization, 사법정보화 as well as my 연구회 fellow 회장을 speakers, 맡고 Judge 계신 Won Ho-shin, 판사님께서 and 사회를 Judge 맡으셨고요. Lee Suk-yeon, 또 이 자리에 함께해 who will 주신 come on 원호신 after 판사님과 me. 이수견 I'd also like to thank 판사님께도 the Korean 감사의 말씀을 organizers 드립니다. who have been 또 very 한국의 kind 주최 측 in 여러분들께도 assisting the 감사의 Supreme 말씀을 Court of Singapore in 드립니다. organizing 싱가포르 today's 대법원과 event. 함께 이 Before I 행사를 start, I'd 같이 like to 준비해 주셔서 apologize, 감사드립니다. subject, to our 또 rules, 사과의 we have to 말씀을 keep our mask 드립니다. on 저희가 for the duration 마스크를 of the 쓰고 speech 발표를 this morning. 드려야만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The topic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싱가포르에서의 법원 기술 개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역사적인 개발 상황과 현재의 운영 환경,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그리고 미래에는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발전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93년부터 97년까지 EFS라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몇 년 동안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목표를 살펴보면 종이를 대신을 하고 또 종이 없는 법원을 운영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종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문서에 분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저장을 하고 운송을 하는데 비용도 높습니다. 따라서 EFS의 개발은 당시에 상당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저항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종이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저항을 하긴 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몇 년 동안 EFS를 사용을 하다가 2013년에는 e-litigation system 혹은 e-lit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훨씬 더 선진적인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전체적으로 업무에 많은 전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에는 미래의 법원 로드맵을 도입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이라든지 여러 시스템들을 위한 개별적인 시스템을 마련을 하게 되면서 개별적인 프로젝트로 법원마다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당시에 필요해서 진행이 되었지만 이렇게 개별적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또 도전 과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미래의 법원 프로젝트, 즉 COTF 같은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블루프린트를 마련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변호사와 학자들 또 정부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피드백을 해주는 형태로 개발이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모든 시스템의 사용자들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 당사자들의 피드백을 받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심리 전, 심리 후, 그리고 그 중간의 모든 과정에 대한 파일링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진행을 했던 이니셔티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3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리 이전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포털에 대한 접근성을 개인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Us Justin이라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변호사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었고 포트폴리오도 관리를 하고 또 각자 관련되어 있는 소송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필요로 하는 소소한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자 스케줄링을 가능하게 하게 되고 또한 전자소송과 관련된 여러 프로파일들을 마련을 했고 그 이후에 심리 단계 자체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정부 절차들 또 사법 절차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AI를 통한 판사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COTF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그 이후에도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중앙 집권화입니다.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관할권이 크고 또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500만 명의 인구밖에 없는데도 법원마다 시대마다 여러 시스템들을 만들어낸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는 변혁과 혁신의 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술과 변혁, 혁신들을 조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2019년부터 진행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목표는 바로
재정과 시간 또 노력을 절약을 해서 여러 가지 중복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관마다 여러 시스템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들이 개별적으로 긍정적인 면들이 있었지만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류를 쉽게 교환하기도 어렵고 정보 교환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터페이스가 다 달랐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인터페이스를 하나하나 배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목표를 갖고 2019년에 관련 청을 마련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이후에 저희가 진행을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전체 시스템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님의 주도하에 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법 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다듬자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인들 또 변호사들 어떠한 형태이든 사법 정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2019년에 세 가지 필요한 격차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격차를 줄여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물리적인 격차, 재원의 격차, 그리고 문해력의 격차를 줄이자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COTF 목표는 여전히 로드맵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현재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면 전체적인 발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라는 국가 전체가 디지털화되고 기술을 도입을 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자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삶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사회의 번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스마트 국가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기술청입니다. 정부기술청은 여러 국가기관의 좋은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 기술들을 도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청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술을 도입하는데 여러 정부 부처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전자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이해 당사자 환경 또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 안에는 다양한 법원들이 존재하고요. 또 저희 사법부의 중요한 파트너는 바로 법률 아카데미입니다. 이 법률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변호사협회 혹은 판사협회가 아니고 싱가포르의 법률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법관, 학자, 학생, 또 변호사들이 하나의 기관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비슷한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네트워킹도 진행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법적 기술들을 도입하고 제공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싱가포르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률 검색 툴들이 바로 법률 아카데미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법률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법부가 있겠고요. 또 정부기술청이 있고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법무장관실입니다. 이 법무장관실을 통해서도 많은 운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검찰청을 통해서도 검사뿐만 아니라 정부 법률가들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학회들이 있습니다. 변호사 학회가 있고 또 이 안에는
사법부와 또 법률 아카데미와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일반 대중이 되겠습니다. 점점 더 일반 대중들이 예를 들어서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아끼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선택을 해서 그것을 선호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저희는 점점 더 많은 AI의 사용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AI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마이닝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사용을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부처와도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 담당 부처 같은 경우에도 가정법원을 통한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의 제공을 함에 있어서 또 저희가 프라이버시도 존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도 저희가 적절하게 도입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과 신뢰성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니셔티브들이 국가의 우선순위와 프로젝트와도 일맥상통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전자지불제도 또 디지털 서명제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국가가 추진하면서 저희 프로젝트에도 도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가까운 미래에 진행할 프로젝트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또한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원격 심리가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동안 원격 심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진행을 해왔는데 저항이 상당히 강했고 많은 변호사들이 특히나 원격 심리에 대해서 저항이 컸습니다. 법원 가까이에 있고 법원에 가는 것이 쉬운데 왜 원격 심리가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심리전 회의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진행을 했었지만 실제 심리에 대해서는 원격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심리가 도입이 되었고 이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원격 심리에 대한 역량이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또 문화적인 변화가 생겨나게 되면서 변호사들이 이제는 편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선호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 심리와 관련을 해서 증인들이 직접 법원에 나와서 법정에서 직접 변호사들이 만나야 한다라고 변호사들이 주장을 해왔지만 원격 심리를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접 법원에 나오면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서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격 심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돼서 선호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고 있습니다. 원격 심리를 함에 있어서 보안이 중요하고 또 관련된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 사법부 내에 말씀을 드렸던 변혁과 혁신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고요함과 관련을 해서도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소송 제도인 이리트의 한계점들이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 또한 원격으로 인증과 입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도전 과제들이 아직까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또 법원 내에서 하드웨어의 제공과 관련된 교육에도 여전히 도전 과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특히나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SG 코트 앱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모바일 시스템으로서 예를 들어서 보안을 확보한 채 서류에 서명을 한다든지 혹은 법원 명령을 송달한다든지 인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판결이 이루어지면 이 판결을 도입을 할 때에는 법원 명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법원 명령을 가지고 은행에도 가고 여러 관련 기관에 가서 판결을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원 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인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다시 법원 명령을 받은 사람이 가지고 와서 서명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또한 법원 명령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없이도 QR코드만을 가지고도 인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면서 블록체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 번들 시스템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문서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전자소송 제도에서 이러한 서류를 모두 처리하지 못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결과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교통사고 로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다양한 소액 소송에 대해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비동기 심리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심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동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심리를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메일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비동기 심리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먼저 SG 코트 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배경을 보시면은 일단 모바일 폰에다가 핸드폰에다가 모든 이제 법원과 관련된 기능들을 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고요. 아직 완료되진 않았습니다. 핸드폰, 우버라던가 여러 가지 앱을 갖고 계실 텐데요. 항상 보면은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요. SG 코트 앱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히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미스터 탄의 핸드폰이 되겠는데요. 이제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은 이리트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문서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이 리트 시스템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리트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 앱에다가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법부에서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 앱을 통해서 또 심리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G 코트 앱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 비동기화 심리라는 것도 저희가 도입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문서를 주고받다 보면은 이메일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주고받는 정보를 트래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코트 앱을 통해서 인박스를 통해서 좀 더 손쉽게 소송 관련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라던가 아니면은 번들을 저희가 확인하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보통법을 도입을 하고 계신다라면은 이제 문서 공개 또는 게시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저는 이제 판사로서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문서 게시를 하다 보면 상당히 문서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법원이 마치 문서의 창고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 번들을 잘 관리하는 것, 또 보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이런 AI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판사 그리고 변호사들이 중요한 그리고 취합한 그런 정보들을 또 서류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기술과는 조금 상관이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그런 방안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여러 엔지니어들 그다음에 컨설턴트들과 협력을 함으로써 원스톱 센터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일단 인간 대 인간의 인터랙션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법원의 그러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법원을 방문하게 되면은 왔다 갔다 여러 담당자를 만나봐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원스톱 센터를 도입을 함으로써 한 공간에서 민원인들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기술이 도입이 됨으로써 정보를 한 공간에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민원인들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필요한 답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뭐 프로세스 상 지금 민원인들이라든가 소송 당사자들이 상당히 번거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희가 빨리 원스톱 센터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법원에 관련되어서 많은 정보 그리고 서류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 또 전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화면을 제가 실수로 꺼트린 것 같습니다. 자, 미래 계획이 되겠습니다. 미래 기술 도입 계획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것을 보시면은 저희의 접근 방법을 보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관할권 내에서 이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라든가 과제를 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설정을 하고 AI라든가 구체적으로 뭐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 AI라는 것이 상당히 섹시한 용어이긴 합니다. 핫한 용어이긴 합니다. 누구나 AI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가 법원 시스템에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고자 하고 있고요. AI의 강점만을 저희가 활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앞으로 쏟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활용을 함으로써 이러한 정보를 저희가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보 바다 속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있도록 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사 관련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싱가포르는 한국과 다르게 많은 언어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싱글리시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또 영국식 영어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미국식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싱글리시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 뭐 말레이시아어 또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또 언어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 언어 그리고 방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레이시아어, 중국어, 그 다음에 싱글리시와 같은 언어들을 이제 500만 명도 안 되는 인구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상당히 복잡한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데이터셋을 확보를 해서 AI를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훈련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가 이제 정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바로 법원 절차라던가 아니면 사법 접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분쟁 해결을 위해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한 사건 준비를 하는데도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판사로 활동을 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을 오게 되면 앞으로는 컴퓨터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청구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이를 분석을 하겠죠. 그러면 어떠한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지 또 이제 청구를 하는 게 바람직한지 제소를 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컨설팅을 해줄 수 있고요. 또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문해주는 그런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것들을 저희가 완벽하게 도입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더 실현 가능한 것, 또 AI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도입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바로 ADR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ADR 중에서 어떠한 합의안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들에게 제안을 해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합의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AI를 도입을 함으로써 판사들에게 많은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이제 과거 유사 사건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 사건에서 또 항소 사건에서 어떠한 포인트들이 강조가 되었는지 또 증거 누락이 있는지 또 증거의 모순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반박 증거에 대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데이터 포인트를 AI를 활용을 함으로써 손쉽게 활용을 하고 또 이를 심리 과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라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용하게 또 효과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잠깐 이제 발표 중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디지털 격차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젊은 층에게는 더 이상 뭐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고령층 사이에서는 이제 뭐 스마트폰에 담긴 그러한 기술조차도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구 중에는 뭐 영어라던가 또한 이런 언어 장벽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디지털 격차가 더욱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잘 설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수요도 많고 또 요청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또 개인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방안도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재원은 한정되어 있죠. 또 공공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을 잘 분석을 하고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순위 과제를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과연 누가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또 도입을 하도록 할 것이냐입니다. 뭐 SG 코트 앱이라던가 뭐 전사라던가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추가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 법원 자체적으로도 공 부분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민간의 그러한 첨단 기술들을 저희가 참고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민간 뭐 회사에서 그런 첨단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를 저희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구글과 같은 그런 회사들도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회사들, 민간 기업들을 우리가 참고를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취사 선택을 할지를 결정을 할 필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더 훌륭한 그리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이 세 가지를 이제 저희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기술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온 대법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법정 내에 있어서 이제 불평등과 디지털 격차를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모두에게 있어서 평등하게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들을 뭐 변호사라던가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있어서도 충분한 사법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법에 의해서 갈등,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법관님, 탁월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싱가포르의 전자소송 제도 그리고 IT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졌습니다. 대법관님께서는 또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던 일반 대중의 위해서 공익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셔서 깊이 공감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원호신 판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호신 판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대구 고등법원에 계시고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을 97년도에 졸업하셨으며 의정부 법원에 1999년에 판사로 임용이 되셨습니다.
또한 전자소송 전문가로서 한국의 전자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법원 행정처 정보화 심의관으로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하시면서 기여하신 바 있습니다. 전자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데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셨고 원 판사님께서 이렇게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선견지명을 갖고 진행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전자소송 제도의 기억과 차세대 제도입니다. 원 판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바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들리시나요? 존경하는 에딧 압둘라 싱가포르 대법관님, 존경하는 노태악 대법관님, 내외기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심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전자소송 제도에 대한 의미 있는 심포지엄이 개최될 때 연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빌어서 본 심포지엄이 가능하도록 기여해 주신 한국과 싱가포르의 스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대구 고등법원의 원호신 판사입니다. 저는 2002년부터 판사로 활동을 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과 관련된 소송들을 15년 동안 다루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법원 행정처의 정보화 심의관으로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이렇게 잘 차려입은 분들을 소개합니다. 왼쪽 하단에 계신 분들인데요. 이 사진은 바로 싱가포르 하급 법원에서 2019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한국에서 전자소송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한 명의 판사와 한 명의 IT 담당자가 싱가포르와 미국에 출장을 가서 사법제도 내에 IT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양복을 차려입은 두 명의 남자는 회의를 해달라고 사정하기도 하고 대화를 녹음하기도 하고 싱가포르와 미국에서 여러 IT 시스템의 사진도 찍고 스크린샷도 가져왔습니다. 스파이처럼 보일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정을박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정보를 받아서 한국의 전자소송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싱가포르와 미국에 계신 많은 판사분들 덕분에 이 두 명의 남자는 성공적으로 아이디어를 얻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서 한국에서 새로운 전자소송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전자소송 제도를 도입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 목표는 바로 법원의 모든 사법 절차를 하이텍 전자 기반의 기술로 지원하겠다라는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어 특별히 존경하는 미란다 여 하급 법원 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동료 판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리영생 옹 판사님, 또 제할팔 판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저는 두 가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 발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역할을 한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드리는 발표입니다. 저는 판사로서 발명가로서 발표를 드리고 또 현재는 전자소송제도의 사용자로서의 입장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제도의 여러 측면들을 검토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차세대 전자소송 제도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대법원의 공식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기술 전문가가 아니어서 서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사법제도의 전산화 및 정보화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저희 시스템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차세대 시스템을 위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이름은 ECFS이고 포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시고 계신 것이 바로 전자 뷰어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건 관리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메모랜덤 시스템이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전자법정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보화를 이루어 왔고 이것으로 인한 많은 혜택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상당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원에서는 여러 도전 과제도 있었고 또 이 IT 시스템에 대한 불평 불만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도입이 된 기술들 중에 일부는 이미 기업 부문에서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새로운 것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 기업들은 이 정도의 기술은 모두 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나 다른 관할권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만 뒷받침이 된다면 그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사법부의 여러 의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법부의 전산화로 인해서 어떠한 가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정보화된 전산화된 법적 제도가 어떠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보화의 선두주자였다라는 것에 만족해야 할까요? 근본적으로 판사와 다른 담당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특히나 이분들이 IT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한 IT 담당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할 때 목소리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사실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현재의 정보화된 사법제도를 새롭게 엔지니어링을 하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함으로써 사법부의 IT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서 차세대 사법 IT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사법 전산화 프로젝트 TF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최신의 IT 스킬들을 민간 부분에서 검토했습니다. 60명 이상의 판사와 법원 담당자들이 1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피드백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는 특별위원회를 마련을 해서 사법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리엔지니어링을 검토함으로써 TF팀이 제시한 계획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최종 사용자들로부터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판사와 담당자들, 또 소송 당사자들, 학생들, 교수님들, 또 일반 대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2020년부터 차세대 전자소송제도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저는 몇 가지 교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도입이 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가 됨으로써 사법 정의를 효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IT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사용자들의 피드백의 중요성입니다. 저희가 2010년 e코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심의관으로서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저로부터 충분한 피드백,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드백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IT 시스템에 있어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을 저희가 차세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차세대 시스템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기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정보 접근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발전을 구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동기부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에 대한 인지 그리고 접근성이야말로 우리가 사법 정의 그리고 사법 정의를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우리가 증대시킬 수 있고 더 많은 이해 당사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이 법률 그리고 사법 제도라는 것이 나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데 공감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편적인 접근입니다. 정보 그리고 통신 기술의 또 다른 속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보편적인 접근입니다. VPN이라는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또 버추얼 머신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함으로써 법원의 내부망을 전 세계에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만 연결이 된다라면은 이 VPN을 통해서 내부망 접근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모든 법원 업무에 저희가 이를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자체가 앞으로 법원의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 향상 차원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워낙 발전을 하게 되면은 미래 인간을 대체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인간 지능을 초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기가 도래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법 부분에서도 AI가 전자기록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과 연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AI 기기라는 것이 실제로 AI 판사로서 또는 AI 법원 서기로서 법률 또는 법원의 맥락에서도 이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율성을 배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판사가 모든 케이스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다 검토를 하고 컨설트를 한다 하더라도 AI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인간 지능 또는 감정, 즉 사법 감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 절차라는 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에게 실질적인, 우리 인간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아닌 또 다른 인간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결이 갖는 또는 미치는 실질적인 여파를 고려했을 때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원 내 IT 기술 사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상 IT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이 바로 IT에도 보안상 허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 자체도 바로 사람이 구축하고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중에는 완벽한 시스템이란 없고요. 또 100% 보안이 갖춰진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 해킹 위협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의 강도도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안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될 것입니다. 안전하고 철저하게 보호되는 그런 사법 절차 그리고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보안상 장애물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더욱더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러한 보안에 대한 우려 없이 우리가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압둘라 대법관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디지털 디바이드 또는 디지털 격차라는 것이 오늘날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정보의 홍수 또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보에 대한 접근이라는 것이 항상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정보 접근의 격차가 존재를 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 정보적 격차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더 많은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장애인 또는 고령자가 대표적이겠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인류 문명의 발전을 살펴보면은 항상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누군가는 뒤처지고 누군가는 소외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법부의 역할 또는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소외된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우리가 포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 기술,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AI의 발전을 바탕으로 더욱더 개선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법원 그리고 사법제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의 구축을 위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기술이라는 것은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IT 세대에 있어서 우리가 전환 또는 변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사법부도 이러한 혁신적인 변혁으로부터 예외가 아닙니다. IT 기술의 장단점에 영향을 받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주어진 그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사법제도의 가치 그리고 이대 아이디어를 더욱더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핵심 가치 그리고 사법 서비스에 있어서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법제도라는 것은 인간 중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사람 그리고 정의를 위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당연히 촉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술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확신컨대 우리가 탄탄한 바로 사람 중심 그리고 정의 중심의 기술 발전을 도모한다라면은 미래는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한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에 더 많은 발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혹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 손으로 미래를 직접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미래 차세대 사법 IT 시스템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법원의 강력한 주인의식입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지역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과 우선순위 그리고
모든 재판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그런 의견과 또 정책들을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패턴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겠죠. 투명성 또한 중요하고 포용성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독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판사뿐만 아니라 이제 법원 공무원이라던가 변호사, 그다음에 법률 실무가들, 학계 그리고 다른 이해 당사자들 모두 포함됩니다. 차세대 IT 시스템은 정보 공유 또 경험 공유,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를 함으로써 원활히 구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각계 가칭의 사람들에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부문에서 개발된 그런 발전상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제언들을 드렸습니다. 일부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고요. 좀 모호하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 발표가 어찌 보면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동기 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속 가능하면서도 효율적인 그러한 사법 제도라는 것을 IT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갖춰 나가는 데 있어서의 브레인스토밍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심포지엄 또는 세미나가 더 많이 개최가 되어서 저희가 우리 사법 제도를 더 발전시켜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판사님, 탁월한 발표 감사합니다. 판사님께서는 아주 훌륭하게 한국의 전자소송 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의 발표를 듣고 나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싱가포르 대법원 변형 및 혁신국장을 맡고 계시고 과거에는 금융 및 경제법 전담 법원에 계셨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법원에 계셨고 학위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법대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받으셨습니다. 현재 소개드린 바와 같이 싱가포르 대법원의 혁신 및 변혁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탄켄 히아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국장님? 연결되셨나요? 네, 연결되었습니다. 네, 연결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판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동료 여러분.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몇 장 준비를 했습니다. 허용하신다면 슬라이드를 몇 장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또 나중에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관할권의 경험에 대해서 읽고 듣는 것은 항상 흥미롭습니다. 여러 도전 과제들을 같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된 도전 과제들을 생각해 보면 싱가포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 정의, 효율성,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라는 공통의 도전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더 작기 때문에 정부의 정확한 지침에 따라서 또 지원에 따라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면서 차후에 같이 교류를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전체가 같이 정보화 표준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PN 요건이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보안에 대한 관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정부 전체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담당 부서가 이러한 부분들을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별도로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국이 갖고 있는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관심을 갖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또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전 과제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법률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저항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곤 합니다. 법원에서 혹은 정부에서 법률 자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률 자문과 법률 정보의 차이가 모호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을 해서 대한민국 법원의 모든 기록과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접근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 당사자들의 정체성과 또한 사적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이와 관련된 이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 또한 AI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AI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법무법인에서는 상당히 활용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증거들을 검토하면서 어떠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지 결정할 때 AI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AI를 이용을 하면 사건의 결과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당사자들은 우리 사건은 특별하다. 그래서 평범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결, 즉 70%, 80%의 판결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도전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AI를 사용을 해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AI 시스템의 결과물을 실제 판사와 소송 당사자들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AI로 인해서 프로그래머가 갖고 있는 편견이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프로그래머가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도 편견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러한 편견이 AI에 포함이 되어서 이것이 정확하다라는 인상을 주고 프로그래머가 아닌 컴퓨터가 하는 것이다라는 느낌 때문에 편견이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서도 에이디스 대법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소송 당사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또 변호사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통적인 법원에서 사용을 하는 서류들을 과거에 이것에 익숙한 사람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시민들에게 설문도 진행을 하고 또 변호사들이 이와 같은 형태의 서류를 사용한 적이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제도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이렇게 법원용 서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전자소송제도 내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디지털 격차도 어려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소송 당사자들 중에 기술을 사용할 줄 모르고 또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19 당시에 원격 심리에 참여할 능력이 없는 소송 당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줘야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줌
설비를 제공을 했습니다. 원격 심리가 진행이 되더라도 원격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있는 시설을 마련을 해서 원격 심리에 참여를 하더라도 그 법원에서 특별히 마련한 시설에서 원격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슬라이드를 마련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있다면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이슈들을 저 또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형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야만 형사와 관련된 소송 제도를 마련할 수가 있었는데 전자소송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검사와 경찰도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또한 형사소송 관련해서는 여러 준비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갈등이라기보다는 이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거나 솔루션을 만들 때에는 늘 합의를 이루면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 간의 필요들에 대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현재 형사 재판 제도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전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전자소송 제도를 통해서 처리된 여러 사건들을 통해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기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송 당사자들은 자신의 소송은 또 독특한 점이 있다고 늘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기도 하고 기존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데이터를 전산화하게 된다면 종이에 있던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PDF 스캔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최대한 데이터를 기계로 처리하는 형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기계로 처리 가능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기계학습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 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가 판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AI를 사용을 해서 판사를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판사가 최종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을 해서 저희 또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사이버 보안은 절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없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중앙정부의 담당 부처가 어떠한 관행을 도입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교류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메일을 통해서도 좋고 또한 좀 더 소규모로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GFTI Officer 10, thank you very much for 네, 국장님. your in-depth discussion and 상당히 insightful comments. Thank you so much. 유용한 코멘트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이후에 두 분 발표자를 다시 모시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토론을 해주실 이수견 판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견 판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서울고법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포항대에서 과학 기술을 전공을 하셨고요. 91년도에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서울법대에 진학을 하셨고 고려대에서 2011년도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판사로 임관하신 것은 이제 서부지법의 97년도입니다. 또 원호신 판사님의 후임으로서 2006년 그리고 7년 선임으로서 2006년 7년 또 전자화
를 담당을 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전자 소송 관련해서 많은 그런 이해를 갖고 계십니다. 13년 전에 이제 전자 소송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확신이 없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판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et me hand the mic to her. 자, 판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I am Judge Soo-Kyun Le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고법의 이수견 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 세미나에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롤모델이었습니다. 특히나 전자소송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압둘라 대법관님께서도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여전히 싱가포르는 정말 최첨단의 선두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대법관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텐 국장님께도 훌륭한 토론문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2006년, 7년 저 같은 경우에는 법원 행정처의 정보화 심의관을 담당을 하면서 저는 형사 절차 전자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4개의 형사사법기관을 포괄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 전자 소송을 도입하고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사법정보화 장기 프로젝트 TFT 팀에도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원호신 판사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해주셨죠. 따라서 본 토론문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제 생각 그리고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온라인 심리에 있어서의 공판 중심주의입니다. 전 세계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심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전자 법원 그런 기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트렌드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의 사법부에서도 여러 장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으로써 온라인으로 심리를 진행을 하고요. 또 민사소송 규칙을 개정을 함으로써 온라인상으로 이제 제한 없이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월 17일에는 또 국회에서 민사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함으로써 온라인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될 예정입니다. 헌법에서도 이제 재판이라는 것은 공개되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이제 재판을 한다라는 것은 재판 공개 원칙에 위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접속 링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비번을 사전에 공유받은 소송 당사자들만 이제 온라인상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프라인 법정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관심 있는 사람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이 최근에 개정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시하기를 온라인 재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판이 공개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리의 공개를 위한 조치는 무엇이 될까요? 모든 온라인 재판을 또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은 부적절하고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속기록을 작성을 해서 공유를 한다. 그리고 이를 대중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정보, 재판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판결문을 공개를 하는 게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도전 과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해안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형사 전자문서 제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자 정보 또는 소송 시스템이 여러 관련 법제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90에서 100% 정도 이제 전자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형사는 예외입니다. 형사 사법 통합 정보 체계라는 것이 2005년도에 도입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 같은 경우에도 종이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 뒷받침이 되지 않은 관계로 시스템이 구축되긴 했으나 원래 계획했던 것에 비하면은 50%도 그 기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에 법무부에서도 법률 제안을 입법 제안을 한 바 있는데요. 바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도 구축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제 연구에 따르면 ICMS, 즉 통합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라는 것이 싱가포르에 존재를 하는데 이건 이제 다 기관 그리고 전자문서 제출, 그 다음에 전자사건 관리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를 위한 것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ICMS 같은 경우에는 법원도 사용을 하고 또 법무장관실에서도 이용을 하고 로펌, 경찰 그리고 이제 사법기관에서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국장님께서 이제 본인의 토론문에서 답을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던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부 기구가 또는 기관이 이런 ICMS 개발을 주도했는지 궁금하고요. 개별 구축을 한 다음에 나중에 통합이 되었던 것인지 그리고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한 번에 통합 정보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목표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형사소송 전체를 전제화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수사 또 집행 단계에 있어서 정보 공유가 목적이었을까요? 그리고 전자문서 제출만을 위했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시범 단계에서에만 활용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차세대 형사정보 시스템 도입을 위한 BPR, ISP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이러한 선례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리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수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서 우리가 상당히 유용한 통계 수치를 확보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소송가에게 하한, 상한은 어떻게 되는지, 평균은 어떻게 되고, 평균 재판 기간은 어떻게 되고, 또 손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각각의 소송 단계마다 소송의 특성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해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사법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승소 가능성이라는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특정 로펌 관련된 정보도 확보를 하고 또 특정 판사의 그러한 판결 성향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국민에게도 많은 정보 공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자체로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통계 수치가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의 전자소송 제도 같은 경우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이미 축적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유용한 통계치를 활용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민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판결, 그리고 법률 서면이라는 것은 다 논리적으로 이제 작성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또 적용하는 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또 자연어 처리 분석 기술을 활용을 하고 또 머신러닝을 활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아주 소중한 그런 판결 관련된 알고리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압둘라 대법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나홀로 당사자들, 그 다음에 분쟁 해결, 그리고 사건 준비에 있어서 AI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반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그런 응용 분야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나홀로 당사자들을 특히나 우리는 최우선시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즉 AI를 활용을 함으로써 정보 소외 계층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얘기를 했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서 이제 세 개의 시스템 또는 기능들 압둘라 대법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그 목적도 다를 것이고요. 또 유저 인터페이스도 다릅니다. 특히나 이제 나홀로 당사자들 중에서 이제 컴퓨터 사용이 익숙치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만을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또 도움을 주는 그러한 방안도 마련이 돼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ADR 같은 경우에는 관련 선례 또는 판례를 바탕으로 한 통계치를 활용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그런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판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사건 그리고 판례를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개의 시스템을 모두 다 한꺼번에 구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님께서 보시기에 이 셋 중에 우리가 무엇을 중점화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시고 또 누가 주축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것이 적절할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판사님 깊이 있는 코멘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연사분들께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분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아둘라 대법관님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발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판사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심리 과정에 대해서 일반 공개와 관련을 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법을 갖고 있는데 과거에 스트리밍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대중 공개와 관련을 해서는 지금 현재 법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가 줌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법정에 들어와서 그 줌으로 함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판사들과 또 이해 당사자들, 소송 당사자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법정을 통해서 줌을 이용을 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원격 심리가 이루어질 때 여러 형사와 관련된 항소가 이루어질 때 보통 이루어집니다. 일부 법원에서 심리를 원격으로 하고 있지만 형사법과 관련된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원활하게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은 보통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심리 공개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가 개발을 한 시스템과 관련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에서 주도를 하기는 했지만 경찰도 참여를 하고 또 검사들도 형사 제도에 대해서는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할권이 작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서로 잘 알고 있고 또한 국가적으로 기술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며 그 의지가 여러 부처에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변호사 사회에서 기술의 급격한 변화가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90년대에 전자소송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여러 저항이 있었고 여러 통증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진통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법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이제는 이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정보를 좀 더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제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자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고 또한 결과도 전자소송제도 내에 전자적으로 저장이 되며 전자적으로 결과도 총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려운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증거 같은 경우엔 특히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인 증거를 어떻게 전자소송제도에 도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도전과제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싱가포르에서 많은 정보가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수집이 되었는데 이것이 자동으로 법원으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자신만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예를 들어 경찰이 갖고 있는 정보를 법원과 공유해야 할 때 경찰의 시스템과 법원의 시스템 간에 원활한 공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전자 시스템 도입에 조금 더 느리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 도전 과제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의 숫자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대규모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정보를 법원이 넘겨받는데 점점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활용과 관련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이미 일부 전자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과학적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저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그 데이터를 특정한 인구 집단은 주로 어떤 것을 요청을 하는지를 먼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면 필요한 정보를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수집을 하는데 훨씬 더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정보가 예를 들어서 법원과 관련된 정보에 있어서는 정보 공유 범위라든지 혹은 또 판사와 관련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판사의 실적과 관련된 정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보면서 정보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자동화할 수 있지는 없는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리드 시스템은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함으로써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많은 필요를 충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AI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AI는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수겸 판사님께서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도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단기적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정도 안에 혹은 그 이전에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AI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실제 AI를 어떻게 대규모로 도입할 수 있는지도 프로젝트를 소규모로 진행하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압둘라 대법관님. 상당히 포괄적인 그리고 사려 깊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싱가포르 법원 그리고 화상회의라던가 또 공판 중심주의 그리고 AI 활용 계획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한국의 법원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원호신 판사님을 모시고 답변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한 많은 관심 그리고 이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코멘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과제를 갖고 있다 생각하고요. 또한 해결을 위한 그러한 해결을 위한 그런 고민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사법 접근, 효율성, 그다음에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이제 단일 그리고 중앙 사법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 소송 제도 같은 경우에도 중앙에서 조달한 기술 그리고 표준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해당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권 분립이라는 원칙 하에 사법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한 그 주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서는 독립된 별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별도의 사법 기술 인력을 두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그리고 기준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법의 독립성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이버 보안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률 정보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법률 정보 제공 관련해서 아직 큰 저항은 없었습니다. 왜냐? 한국에서는 바로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중립된 정보만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판결이라던가 이제 규제 관련해서 그리고 사법 절차 관련해서 유용한 팁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소송 당사자들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 기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도 한국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 규칙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법원에서는 자유로운 법률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미국 법원 여러 곳을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놀랐었는데요. 바로 법원에서 규칙으로 모든 법률 기록을 일반에 공개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이제 엄격한 이제 삭제 규칙을 적용을 해서 개인정보는 보호하고 있긴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법률 기록이라는 것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법률 기록에는 이제 판결문도 있을 텐데요. 이 판결문 정보도 소송 당사자 또는 소송 당사자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입증이 된 사람들에게만 접근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법원 내 내부 사용자들, 판사들도 있을 텐데요. 이들도 구체적인 법원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관할권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AI입니다. 사실 제가 심의관으로서 이제 일을 하고 난 후에 AI 관련한 고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AI 시스템 관련해서는 제가 현재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그래머의 편향 문제인데요. 태은 국장님께서 이 편향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법부의 심의관 그리고 또 기술 담당자들이 바로 이러한 편향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사용자들, 판사, 변호사, 특정 사건의 이러한 이 당사자들이 그 결과를 검토를 함으로써 AI의 판결이 그리고 또 근거가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법부가 개발한 AI 시스템 그리고 민간에서 개발한 그런 AI 시스템 간의 앞으로 경쟁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AI 간의 경쟁 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제 법원의 판결 기록을 일반에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 사견이었습니다. 또 법원의 여러 가지 양식 또는 기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양식들이 개발이 되어서 전자 법원 시스템에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소송 당사자들께서는 이제 전자문서 제출을 할 때 이러한 양식들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건데 불충분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싱가포르와는 달리 그 양식이라던가 아니면 설문 내용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 또는 정황을 이런 설문지로서 다 커버하기에 부족합니다. 사건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일부 판사님들 같은 경우, 일부 법관들 같은 경우에는 또 분류가 잘 된 그런 정보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또 아니면 설문지로 인해서 처리되거나 체계화된 정보를 원치 않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제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이제 소송 당사자들께서는 모든 관련 전자 서류를 이제 전자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에 한정이 되겠죠? 만약에 이러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제 서비스국의 도움을 청해서 제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종이 기반의 그런 업무 방식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문서를 전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송 당사자도 그렇고요. 또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정부 부처라던가 또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자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청구서를 제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관련 문서를 제출하는 데서 정부 부처 같은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종이 그다음에 전자 시스템을 두 개를 동시에 운용을 한다라면은 유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방법도 이제 충분치 않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력이 안 좋거나 아니면 고령이거나 아니면 문맹률이 있는 분들께서는 여전히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서비스국이 도우미로서 이러한 사법 부분에 있어서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그리고 사법부 또는 변호사 협회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또 해결 가능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세션을 통해서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가 비슷한 상황이 있고 또 과제도 비슷하고 또 함께 도모해 볼 수 있는 해결책도 유사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차세대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적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길 바라고요. 이 과정에서 평등 정의 그리고 효율 그리고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이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탁월한 답변과 의견 감사합니다. 원 판사님, 판사님께서는 AI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한국의 법원의 기록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청중에 계신 분들께서도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 수 있겠으나 시간 관계상 오전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오찬 시간을 이용을 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최대한 빨리 종식시켜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토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께 또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 세미나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특별 세미나의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세한 오찬 안내는 사법정책연구원 담당자들이 해드릴 예정입니다. 식사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기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후에 뵙겠습니다.